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우리 시장이 3거래일 연속 상승의 흐름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크게 밀려났었는데요. FOMC 이후에 안도감에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많이 밀려났었던 2차 전지 종목들도 반등을 주고 있었고요. 또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크게 하락세를 보였었던 카카오도 2주 만에 반등을, 네이버도 호실적과 함께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을 함께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11월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그럼 오늘의 강사님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희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사님, 우리 시장이 정말 11월장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미 국채금리도 다행이죠. 미 국채금리도 하락을 했고요.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장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네, 일단 시장 압력이 하단 압력이 주 중반까지 강했잖아요. 일단 그걸 막아내고 일단 제가 하단은 2260선을 생각했는데요. 일단 2270선에서 돌려 세워서 오늘 2370선까지 올라왔거든요. 일단 단기간에 이틀 동안 거의 100포인트 가량 올라온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도 6만 7, 8천 원대에서 7만 전자까지 구경하는 시장이 만들어졌고, 또 그동안에 2차 전지 쪽, 특히 에코프로가 우리가 이제 그 150만 원 고가를 찍고 현재 60만 원도 붕괴시켰다가 이제 다시 기술적 반등 구간에 또 접어들고 있는 구간이 만들어졌는데, 일단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일단 패턴상 다음 주 구간에는 눌림 파동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외국인 투자가나 기관 투자가나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를 윗상단으로 잡아놓고 오히려 파생 쪽에 매도 구간을 잡아놨거든요. 이게 풀려야 돼요. 풀려야지 어떻게 보면은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삼성전자를 더 당기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파생 쪽에 특히 선물 매도를 지금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다음 주 구간에서 눌림 구조가 한번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9일이 우리가 이제 그 11월, 9월 옵션 만기입니다. 9일이. 그래서 옵션 만기 구간 속에서 시장 변동성이 하방 압력이 살짝 강해졌다가 어느 정도의 지지력이 확인되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오늘 저녁에 지금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겠죠.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또 금리 인상 모멘텀이 또 살아나오면서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고용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은 안 좋게 나오면서 우리가 11월 14일을 날짜를 기준점을 하나 설정해 놓으세요. 11월 14일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발표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마디가 중요한 그 구간이 아마 12월 달 연말 산타랠리가 나타날 거냐 아니면 연초랠리까지 이어갈 거냐 그 여부가 결정되는 구간이어가지고, 그리고 17일을 또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17일 날 제가 지난주에 그 뉴스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그 확실한 날짜는 안 잡혔는데 17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7일 날 결심 공판, 예전에 묶였던 법적인 리스크가 풀리는지 그 여부에 따라 삼성전자의 시장 에너지가 더 강화되는 모멘텀이 나타날 건지 그것까지 다 겹쳐서 우리가 다시 2450에서 2500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일단 이번 구간에 다음 주 구간에서 마지막 지금 현재 그 2273포인트가 외바닥입니다. 외바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둥이 하나만 세워져 있으면은 쉽게 무너지는데 이게 쌍바닥이냐 아니면 짝꿍댕이 쌈바닥이냐 그게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 파동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모멘텀으로 연결될 거니까요.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구간에 눌림 파동을 기다렸다가 그때
좀 집중적인 매수세를 가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최근에 반등을 주곤 있지만 안심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얼마나 강한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시장 이야기 나는 장중에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강사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우선 신작 발표를 앞두고 NC소프트 기대감이 커진 모습이고요. AI 챗봇 관련한 일부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 지화와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김포의 서울시 편입 소식으로 힘을 받는 종목까지도 나와 있는데 종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가 기준으로 코난테크놀로지가 25%대 시세를 보여줬고요. 누리플랜이 18%대 강한 시세를 주면서 종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어서는 장중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부터 살펴볼 텐데요. 11년 만에 자체 IP로 내놓는 TL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시까지 이제 한 달 남짓한 시간이 남았는데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오늘 장에서 8% 넘는 상승 보이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다음은 코난테크놀로지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일부 챗봇 관련한 종목들이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이버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네이버가 이 생성형 AI 모델을 기반으로 사업 확대 방안을 발표하게 되면서 힘을 받았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종가 기준으로 25%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다음은 영풍재지입니다. 7거래일 연속 하한가의 흐름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이 같은 주가 상승을 주도했었던 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분석들 나오고요. 오늘 장에서 5%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다음은 동아지질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지상 구간을 지하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인 만큼 어려움도 적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되면서 2%대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마지막 종목이고요. 누리플랜이 여당이 이 김포의 서울시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김포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았고요. 장 막판에 강하게 시세를 주면서 18%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자세하게 한 종목 한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네. 자,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공개가 됐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짚어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아, 좋습니다. 예, 예. 누리플랜부터 그럼 분석 도와주시죠. 일단 누리플랜은 현재 그 서울시의 김포 뭐 이제는 뭐 구리 이런 쪽까지 다 편입을 시킨다는 뉴스가 어제부터 나오면서 뭐 누리플랜뿐만 아니라 뭐 콕콤, 뭐 진영 이런 기업들이 지금 특히 그 누리플랜 같은 경우는 김포시에 또 본점을 갖고 있습니다. 본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편입이 되면은 뭔가 뭐 부동산 쪽으로 뭐 예를 들면 뭐 가치가 또 올라가겠죠. 그런 기대감에 지금 상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누리플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패턴은 아직 뉴스 재료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한 바닥을 더 올라갈 수 있는 패턴입니다. 제가 그 이런 교육 시간에 보시면은 갭이 떠 있는 종목들은 다음 날 갭을 메꾸지 못한다고 하면 계속 상승 에너지가 강화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육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이 종목을 패턴을 보시면은 지금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그 갭 상승이 나온 뒤에 음봉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 음봉을 기준으로 저가가 오늘 붕괴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 상승세가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특히 아래 하단에서는 60일선이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왜? 아직 재료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현재 검토 중이고 계속 협의 중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편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계속해서 이 뉴스가 재료화되고 계속 뉴스 데이터가 계속 뿌려진다고 하면은 추가 상승세는 나오는데 바로 오늘 상승 18%에 따라가는 관점이 아니라 언제나 주가는 상승할 때 추격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눌림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음봉의 시가입니다. 이제 눌림 파동이 이 음봉의 시가 부분이 현재 3,400원 정도 되죠.
제가 선을 하나 꺼보겠습니다. 3,400원 정도 이 구간이 짝 라인을 하나 딱 그었을 때요. 앞전에 지지대가 형성된 자리입니다. 이 부분 지지대가 형성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 3,400원 부분이 지지된다고 하면은 한 바닥 이제 4,000원대의 물량 소화 과정을 한번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계속 위로 뽑는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꼬리로 흔드는 작업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과거 데이터를 보면 5월 달부터 지금 현재 8월 달까지 이쪽 부분 보세요. 이쪽 부분 보면 거래량이 왕성한 거래량이 많았어요. 그럼 이 거래량을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우선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그냥 바로 발산을 못 시켜요. 그러면 한번 내려앉았다가 지그재그로 하다 어느 날 갑자기 뉴스가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그때 한번 여기 고가를 한번 5,000원대죠. 5,000원대 고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살아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 매수 타이밍을 잘 잡는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수익률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이 메가시티 관련한 종목들이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고점에서 따라가기보다는 가격적인 조정을 보여줬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 다음은 밑으로부터니까 동아지질입니다. 자, 분석 한번 도와주시죠. 동아지질. 네. 밑에부터 나 있죠? 네, 이 지하화 소식의 힘을 예. 받으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동아지질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이제 동아지질도 현재 그 국회에서 이제 특별법 그 지하 이런 구조로 지금 나온다고 오늘 뉴스가 또 떴거든요. 그래서 동아지질, 특수건설, 또 우원개발, 이하공영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순환매가 좀 발빠르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지하하면 동아지질이 그 지하의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특수건설이나 우원개발이나 이런 종목군들로 지금 순환매가 더 강한데 얘는 음봉을 맞았어요. 오늘 고가 대비 시가 고가 잡히고 음봉을 맞았는데 제가 음봉기법도 여러분들한테 그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이 음봉이라 해서 다 같은 음봉이냐? 얘는 매집형 음봉입니다. 왜? 음봉이지만 시가 아래에서 끝냈기 때문에 음봉으로 탄생했는데 이 현재 플러스 2.42%의 종가를 마감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물량 소화를 걸치기 위해서 음봉을 맞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왼쪽에 보시면 차트상으로 이쪽 지금 현재 매물대가 상단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쪽 지금 그 15,000원대 매물대가 앞전에 그 금년 6월 달 그리고 작년 11월 달 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고가 부분을 오늘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제가 그 장대 양봉이든 음봉이든 최대 1000% 이상의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은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순환 상승을 돌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그런 뉴스 데이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15,000원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 대상을 조금 잡는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수익률이 조금이나마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최대 거래량이 발생했다라고 하죠.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들어볼 텐데 다음은 영풍재지입니다. 여느 하한가에서 드디어 좀 벗어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렇죠. 영풍재지 하면 모르는 분들이 없죠. 7번 연속 하한가는 저도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주식 경력 26년째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타를 치고자 하는 개인 투자가고 이건 뭐 기관 투자가들까지 이제 트레이더, 기관 투자가의 실전 현존하는 기관 투자가까지 이 영풍재지에 덤벼가지고요. 뭐 오늘 뉴스 나왔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8억을 시세를 냈다 하더라고요. 8억. 한 방에 8억이라는 시세를 내고 이 종목은 오늘 3,700~800원대 시작을 했죠. 시가가. 그리고 매수세가 강하게 유지되면서 매매 전략이 짜졌는데 그냥 이 종목 자체는 아직까지 뭐 이제 주가 조작이기 때문에 아직 뭔가 이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적자고요. 지금 현재 뭐 사업 구조로 뭐 다른 추가적인 계약 건수도 없는 거고 제가 다 체크를 해봤는데 그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크게 이 종목을 추세적으로 보는 전략보다는 이 적정 주가를 대략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현재 적정 주가는 한 2,800원에서 3,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보다는 위죠. 지금 현재. 근데 앞전에 보면 이거 월봉으로 한번 돌려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구간 현재 3,000원대, 4,000원대는 강한 지지대가 형성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대반등 구간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주식시장 보시면은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주식들이 많고요. 이 종목보다 더 추세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아예 이런 종목들은 우리 주린이 그 초보자분들은 아예 건드리지 마시고요. 뭔가 이런 종목은 단타로서 좀 선수 영역이다 생각하시고 이런 종목의 추세 영역을 잡는 전략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조금 리스크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원체 큰 종목이니만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를 좀 유의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다음은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AI 챗봇 관련한 일부 종목들이 좀 힘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네이버 호실 쪽에 힘을 받았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생성형 AI 챗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11월 7일 날 무슨 박람회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11월 7일. 예, 다음 주. 삼성에서 거대 AI 박람회를 엽니다. 그러면은 그 AI 종목군들이 아직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수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다 망가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디프리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급등했던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의도되지 않게 지금 지수가 밀리니까 지금 35,000원짜리가 강하게 지지받고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였는데 지수가 망가지니까 오히려 하방 압력이 좀 더 강화되는 모멘텀으로 25,000원대에서 지금 지지받고 오늘 장대 양봉을 하나 세워놨어요. 그러면 이 종목도 일단 재료가 노출되면 안 돼요. 어떤 종목이든지 우리가 보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 하잖아요. 보통 무슨 계약을 체결했네 어쩌네 소문에 사서 다 이미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뉴스가 나오면요. 그 다음 날은 개인 투자가들이 다 받아줘요. 그리고 세력들은 반대로 거의 다 때리고 엎어치기 하고 주가는 빠져나갑니다. 그럼 이 종목도 다음 주 11월 7일까지는 상승세는 지그재그로 움직일 가능성은 커요. 어디까지? 만약 올라온다 해도요. 지금 61선과 121선이 상단이 지금 현재 그 36,000원, 7,000원대입니다. 이건 바로 돌파 못 시킨다고 봅니다. 여기 구간이 앞전에 여기 저항대가 형성된 자리입니다. 딱. 그러면 이 거리량 이상이 나와야 돼요. 이 거리량. 적어도 이 거리량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 거리량, 앞전 거리량보다 적게 나오면서 거의 25%, 거의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올리는 파동이 나타나는데 이건 월요일 시장부터 화요일 시장은 한번 흔드는 파동에서 뭔가 그 다음 11월 7일을 겨냥해가지고 뭔가 한 번 더 발산을 시키되 큰 상승률보다는 1차적으로 37,000원, 8,000원대에서는 한번 꼬리로 흔드는 작업으로 다시 한번 눌림 파동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눌림 파동에서 전략을 짜야지 어정쩡하게 여기서 추격 매수 당했다가는 또 어떻게 보면 10%에 15% 마이너스 당하는 그런 현실을 또 맛볼 수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눌림 전략만 펼치자 이 관점입니다. 네, 7일 전까지는 저점에서 눌림 매매 전략을 취해보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16일에 어떤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죠? 16일이요? 네. 네, 지스타가 있죠. 17일 아닙니까? 아, 7일. 지스타. 7일이죠, 17일. 12월 7일이죠, 12월 7일. 11일? NC소프트. 예. 맞죠? 아, 그 신작 발표는 12월 7일이고요. 예. 11월 16일부터는 지스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NC소프트 분석 한번 도와주시죠. 11월 16일 날 수능인데 수능? 네. 그죠? 네. 예, 아주 좋은 소리입니다. 네. 근데 이 NC소프트는 우리가 이 종목을 보시면요. 게임 관련주들이 다 그렇습니다. 현재 게임 관련주들이 다 붕괴됐어요.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NC소프트, 뭐 유메이드, 맥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다 지금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이제는 휴지 쪼가리가 됐다. 어떻게 보면 그냥 너덜너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종목도 보면 2021년도에는 거의 100만 원짜리입니다. 100만 원 가까이 주가가 유지를 하다가 지금 하락 장세에서 2년 동안 하락 장세가 열렸죠. 3,300포인트에서부터 그래서 거의 2,130포인트까지 내렸으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이나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도 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이 산업별로 보시면요. 불황과 호황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영원한 호황도 없고 영원한 불황도 없어요.
우리가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도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에코프로가 140만 원, 150만 원 갈 때 영원한 호황이 나타날 줄 알고 개인들이나 모든 데이터에서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하면서 다 몰렸다는 매수세가.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황, 리튬값 하락 이런 뉴스가 뿌려지잖아요. 그럼 게임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런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하락폭의 절반, 예를 들면 10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하락시켰잖아요. 그러면 추후로는 20만 원, 80만 원 하락입니다. 그러면 이걸 목표가를 설정한다면 2차적인 목표가는 중기적인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은 45에서 55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으로 위주를 시켜도 괜찮은데 오늘 같은 날은 뭐 이런 무거운 주식이 그동안에 하락 연속성만 유지됐던 이런 무거운 주식이 이제는 정배열로 돌아서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역배열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캔들 자체가 지금 현재 61선까지 올려탔고요. 지금 아래에 보시면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로 21선, 5일선 이런 구조로 정배열로 돌아서고 이제는 61선까지 올라타는 구간은 다음 주에 눌림파동 속에서 수렴 구간 속에서 정배열로 돌아설 거예요. 이게 수급이 안 들어오면 기간으로 갑니다. 기간 조정 이후에 정배열로 돌았으면은 이제 N자 파동으로 한 번에 뭐 상한가 가고 이런 무거운 주식이 가능하지 않지만정 2%, 3% 이런 구조로 찌끔찌끔 올라가고 또 마이너스 1%, 2% 이런 구조로 만들면서 추세를 타고 가는 관점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일단 1차 목적지는 딱 보시면요. 대략 한 여기 121선, 1차는 머리 한번 받을 거예요. 27만 원, 8만 원 정도. 여기 오면 만에 하나 여러분들께서 20만 원 초반대, 22만 원대 매수 잡았다 하면은 27만 원 정도 올라온 121선 닫으면은 거기서 물량을 어느 정도 축소시켰다가 눌림 파동에서 그 물량 판만큼 다시 끼워 넣는다. 이 관점으로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16일 지스타 개막 모멘텀 그리고 12월 신작 출시 모멘텀을 갖고 있는 NC소프트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시장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의 일타 강의를 또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강사님께서는 오늘 어떤 명강의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이제 제가 오늘 지금 지난주 2주 동안요. 개별 종목들의 패턴을 한번 봤어요. 근데 변칙 파동이 나오더라고요. 파동이 변칙 파동이라는 것은 지지할 곳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9시 10시 사이에 수급이 좋잖아요. 쫙 장대 양봉을 뽑으면은 눌림 파동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단가가 있어요. 보통 다 지지하고 N자 파동을 유지하다가 오후장에 한 번 더 당기거나 되돌림 파동을 한 번 줬다가 내려앉거나 이러는데 거의 한 8, 90% 종목의 개별 종목들이 쫙 장대 양봉 뽑았다가 그대로 원위시킵니다. 이게 보면 돈 내 수급 자체가 영풍재지가 꽉 잡고 있기도 해. 미수금. 각 증권사마다 특히 키움증권 같은 경우 우리 키움증권 계좌 많이 쓰잖아요. 단타 치는 분들은. 근데 그런 종목의 미수금이 다 4천억대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자금 회전이 유동성이 죽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영풍재지가 딱 풀리고 나니까요.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제 개별 종목들이 그게 딱 상한가를 풀리는 기준을 제가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언제 풀리지? 빨리 풀려라. 근데 풀리고 나니까 개별주들이 딱 명확하게 지지받을 곳은 지지받고 되돌림 파동 5%가 됐든 6%가 됐든 되돌림 파동을 주고 다시 N자 파동으로 이런 수렴 구간을 거치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파동으로 돌아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앞으로도 계속입니다. 이제 개별주가 정상적인 파동으로 순환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리는데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길게는 못 해드리고요.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바로 시작하는데 여기가 보시면 예, 이 5일선 눌림목 매매 전략인데요. 이건 제가 그 장대 양봉 이후에 5일선 눌림 매매 전략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 장대 양봉 없이 올렸다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장대 양봉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눌림 파동은 어떤 전략으로 짜야 우리가 수익률이 그래도 리스크가 좋고 이거 N자 파동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냐 이 구조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여기 첫 번째 장대 양봉을 보시면 얘는 이제 보통 20% 이상짜리가 되겠죠.
뭐 상한가 종목일 수도 있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보통 대체적으로 열이면 9종목 이상은 다음 날 갭상을 하거나 바로 음봉이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이 캔들을 가지고 다음 세 가지 파동으로 연결됩니다. 이 세 가지 입자가 지금 현재 이 패턴 자체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이전 고가 도입하라고 여기 지금 그 첫 번째 이걸 가지고 이전 고가는 기본적으로 앞전에 눌림목이 계속 수렴 구간이 걸치겠죠. 수렴 구간 속에서 이전 고가니까 이걸 도입하는 장대 양봉입니다. 이 장대 양봉을 도입시키면 다음 날 이 음봉 캔들이 하나짜리가 나타날 수도 있고 2개짜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물론 3개짜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첫 번째 A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A형 패턴을 보시면요. 이 A형 패턴은 기준봉이라는 애가 하나가 딱 탄생을 하고 나면요. 음봉이 하나가 딱 떨어지겠죠. 다음 날 눌림 음봉이라는데 그 이평선이 바로 아래 5일선의 지지력이 확인된다고 하면은 얘는 바로 안 빠지고 바로 N자 파동으로 윗상단을 만들게 돼 있어요. 보통 보면 여기서 보시면 이 음봉 다음에 이게 당연히 음봉이 하나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또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대신 이 5일선이 붕괴 안 되면요. 대체적으로 강한 애들은 여기서 바로 장대 양봉 2차 상승으로 바로 연결되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모델을 보세요. 이 두 번째 패턴을 보시면 장대 양봉 다음에 음봉이 2개 생성되죠. 물론 두 번째가 양봉일 수도 있습니다. 양봉일 수도 있는데 5일선이 어디 위치에 그 지지대가 형성돼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 음봉이 생긴지 아십니까? 5일선과의 이격을 맞춰야 돼요. 이격을. 그럼 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유지되면서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작은 폭, 고점 대비 한 3%에서 5% 정도의 가격 조정이 유지되면서 5일선과 맞닿는 자리에서는 바로 장대 양봉이나 2차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이 현재 2개의 패턴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2개의 패턴이 제일 강한 시세를 연출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캔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캔들보다는 이 두 번째 내용보다는 보면 잠시만요. 네. 이게 자, 이거 네, 보세요. 지금 열심히 강의를 들려주고 계신데 잠시 조작하시는 동안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성경이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만약에 오늘 강의를 듣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고 질문도 함께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사님 준비되셨을까요? 아마 이 소중한 내용을 좀 가린 것 같아요. 너무 이건 발설하지 말라. 네, 이것까지 발설하면 안 된다.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주시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양봉이 하나 발생하고요. 5일선을 다음 날 깨는 겁니다. 5일선을 다음 날 깨는데 바로 하단에 21선을 지지받고 다시 N자 파동으로 장대 양봉을 띄우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실전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실전 예시를 보시면 내용이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장대 양봉이 하나 딱 탄생하죠. 탄생하는데 눌림 파동이 나오죠. 당연히. 눌림 파동이 나오는데 이 눌림 파동 속에서 눌림이 2개 캔들이 나타날 수 있고 3개 캔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대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61선까지 지지라인이 형성돼 있어요. 60선까지. 그리고 이 지지라인 속에서 앞전에 저항대를 돌파시키는 장대 양봉입니다. 그러면 이전 고가를 돌파시키는 장대 양봉이죠. 그러면 이전 고가이기 때문에 이 한 달 동안 이전 고가를 돌파 못 시킨 자리를 이 장대 양봉으로 돌파시켰고 현재 5일선이라는 자리가 현재 이 빨간 라인입니다. 이 빨간 라인이 5일선이 지지력이 확인되고 61선을 받쳐주기 때문에 이 5일선을 타고 따라가는 방향이 저기 잡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 기준을 잡는다면요. 이 61선을 기준으로 매수세를 설정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대 양봉 이후에 어떻게 보면 단기 이평선보다 특히 121선이나 61선이나 241선이 이 장대 양봉 윗상단에서 버티는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걔는 더 강합니다. 시세가 더 강하게 확산될 수 있어요. 단기 이평선보다.
근데 특히 세력들이 가지고 관리하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5일선에 타고 갑니다. 11선에 살짝 11선까지 내려왔다가 5일선에 올라타면은 다음 파동으로 연결되게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을 타는 것을 치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5일선 탔을 때 매수세를 전향시키거나 아니면 나는 좀 괜찮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했을 경우는 61선을 기준으로 눌림 파동을 친다고 하면은 뭐 3,500원에서 뭐 4,000원대까지 올라오면은 기본적으로 10%짜리 수익률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패턴 속에서도 주가가 급락을 해도 이런 패턴은 살아있잖아요. 주가가. 반대로 올라가 있는 패턴이 만들어졌잖아요. 최근 일주일 동안 변동성이 뭐 종합지수가 거의 200포인트 하락을 시켜도요. 이런 종목은 살아 움직이면서 우상향 방향을 펼쳤기 때문에 장대 양봉 이후에 5일선의 패턴이 어떻게 생겼고 다음 눌림 파동이 어떤 구조로 이어지면서 거기서 어떻게 전략을 짤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 패턴을 스스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설명만 듣는 것보다요. 이 종목을 찾아서 이런 종목 패턴을 찾아서 한 주라도 매매를 한번 짜보시면은 그게 더 빠를 겁니다. 그러면 다음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패턴을 보시면요. 네. 이 패턴을 보세요. 이제 세 번째 패턴입니다. 제가 패턴을 하나, 즉 A 패턴, B 패턴, C 패턴을 보여드렸잖아요. 이건 A 패턴이 5일선을 지지 못 받고 깨졌어요. 5일선을 지지 못 받고 하락시켰는데 다음 21선에서 지지받고 올린다는 겁니다. 21선. 그러면 이런 종목은 거래량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게 거래량이 소규명이냐 아니면 털고 나가는 거래량이냐. 그럼 이 다날 같은 종목은 기본적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 세력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개인들이 못 하잖아요. 뭐 거래량 자체가 기본적으로 20% 이상짜리가 나타난다는 것은 개인들이 만들 수 없는 거래량입니다. 그럼 다음 날도 갭으로 올렸다가 꼬리를 흔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대량 거래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하락시킬 때는 거래량이 없이 하락시켰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개인들 물량을 털었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디서 매매 전략을 짤까라는 걸 물음표를 찍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5일선, 특히 양봉이 그려지는 5일선을 지지받는다 하면은 걔는 치고 올라가는 파동이고 다음 날 봤더니 음봉이고 붕괴됐다. 그러면 다음 날도 양봉이 생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음봉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양봉이 생성됐을 때 매수를 치고 가는 전략.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21선에서 받는다 해도 어떻게 바로 갭으로 날아가는 이런 구조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앞전 고가까지 갔기 때문에 21선에서 사든 5일선은 붕괴됐기 때문에 21선 기다렸다가 샀다 해도 기본적으로 5%든 10%든 수익률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패턴을 보시면 이 패턴을 보세요. 이 패턴을 딱 보시면 장대 양봉.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따가 하나를 더 기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 겁니다. 장대 양봉 나온 뒤에 이 장대 양봉의 시가 부분. 이따가 제가 교육시킬 자료입니다. 이 장대 양봉 나온 뒤에 이 장대 양봉의 시가 부분. 그리고 이 장대 양봉 나온 뒤에 5일선도 붕괴 안 되고 21선을 받쳐주고 앞전 고가까지. 그러면 이 한 종목으로 계속 재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 종목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준봉을 완성시키고 패턴이 유지되고 바닥에서 일어나는 그 기준봉들은요. 웬만하면은 추가 하락보다는 위에서 생기는 기준봉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용풍제주 5만 원에서 기준봉 생겼어요. 불과 지난 작년 10월 달에 2,800원, 2,000원대였습니다. 그 종목이 2,000%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 그런 종목이 장대 양봉 생겼다고 해서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 이제 머리를 세우려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 전환하기 위해서 장대 양봉을 세우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짠다. 그러면 이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짠다 하면은 이번 파동에서는 5일선과 21선 딱 지지받고 5일선에다가 종가상으로는 머리를 딱 세워놨죠. 그리고 밑골이 달렸죠. 그럼 막 짜는 거예요. 막아낸다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 그러면 이런 구조가 다시 한번 앞전 고가 2,100원에서 2,100원까지 가는 파동으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패턴을 여러분들도 심사숙고해서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제가 시간상 얼마 시간이 안 되니까요.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게 기준봉이라는 것은 이 안에서 기준봉이 딱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10종목을 기준봉이 탄생했다고 생각합시다. 10종목. 10종목이 생성되면은 이 10종목이 이 8종목은
이 안에서 80%가 안에서 춤을 춥니다. 기본. 기준봉 세워놓고 눌림 파동이 이 안에서 형성되다가 다시 앞전 고가를 돌파시키거나 앞전 고가까지만 파동을 줘요. 그러면 나머지 20%는 10%씩 나눠지는데 바로 음봉 하나, 눌림 파동 하나 주고 다음으로 바로 시세가 연결되거나 아니면 나머지 10%는 기준봉 하단까지 내려와서 바로 기준봉 하단을 붕괴시키는 파동으로 연결되거나 추가 하락이죠. 그러면 10종목을 매매했을 때 8종목은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고 그 10%는 하단을 붕괴시킬 수 있고 나머지 10%는 매매했는데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의 리스크, 10종목에서 한 종목은 하단을 깰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고 하면은 그 8종목이나 9종목의 승부를 걸 수 있는 이 기준봉 매매 기법을 한번 여러분들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종목은 이런 패턴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그 기준봉이 완성되고 시가를 보자겠죠. 그러면 기준봉 눌림 조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량 거래의 장대 양봉. 그리고 대량 거래입니다. 20% 이상 나오면 대량 거래가 나왔겠죠. 그리고 거래량은 당연히 1000% 이상. 그리고 거래 대금은 500억 이상이에요. 1000억대. 그리고 평균 상승률의 3배 이상이라는 것은 기준봉이 생성되기 전에는 평균 상승률이 3%, 2%, 5% 이런 구조만 만들어지다가 기준봉 딱 생성되면은 20% 이상짜리가 만들어지죠. 3배 이상짜리죠. 그리고 시가 대비 12% 이상. 그러니까 그 기준봉이 완성됐을 때 시가가 생성될 거 아닙니까? 시가 대비로 따졌을 때 12% 이상짜리의 기준봉이 진정한 기준봉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핫 이슈, 기준봉이 생성됐는데 그냥 아무 맹탕 없이 기준봉이 생성되는 그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봉이 왜 생성됐는지 뉴스 데이터 찾아봐야죠. 우리가 뭐 지하하면은 동아진이나 특수건설이나 우원개발이나 이런 종목들이 가듯이 이런 종목 계속 이용 가치가 있습니다. 뉴스 데이터가 아직 그 특별법 법안 통과도 안 됐고 이제 만든다니까 그 뉴스 데이터가 시장에 확 뿌려질 때까지는 계속 지그재그로 순환파동을 줄 겁니다. 그렇듯이 이 뉴스 데이터가 나왔을 때 종가를 이제 그게 고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용하는 관점.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이제 한번 짜봐야겠죠. 그러면 전략을 짠다면 우리가 이제 이 기준봉은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기준봉의 패턴을 교육을 시켜드렸는데요. 이 기준봉이 만들어지고 찔끔찔끔 음봉만 생성되면서 이 시가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시가까지 내려가는데 시가가 저가 패턴이잖아요. 9시 땡 했을 때 시가 저가 잡히고 9시 반 계속 올라가는 패턴이니까 종가는 고가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짜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뭐랄까 그 패턴을 이제 우리가 이제 증권사에 검색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노직을 설정해 가지고 저도 다 체크해보고 늘 돌려보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준봉이 여러분들 되게 그 시가 부분에서 매매 전략을 짜면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종목 중에 9종목은 다 올라가요. 적어도 10%짜리는 다 나옵니다. 대신 한 종목은 하단 공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하단 공격이 나온다는 것은 기준봉 저가에서 한 5% 정도 손절 친다고 생각하고 덤비면 매매 전략을 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10%씩 수익률을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패턴을 전략을 안 짜겠습니까? 충분히 짜고도 남아요. 그럼 얘는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에 상한가 들어가고 계속 하단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하단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 기준봉의 저가를 지지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7,000원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음 날 거의 8,000원 가까이 올렸기 때문에 10% 이상짜리의 수익률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지금 현재 4-5종목을 제가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 더 이상은 남은 건 노란톡방에서 제가 더 추가적인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 전략을 짜서 여러분들도 이 시장에서 그 1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 완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시장이 우리가 예상한 패턴의 흐름으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강의 내용이 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들려주셨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질문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황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는 오늘의 1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 물론 이번 주 중반부터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 강사님처럼 매주 수익률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JC현 시스템이 또 한 주 만에 강한 시세를 줬다라고 하는데 종목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이 종목은 이제 드론입니다. 드론. 요즘 그 우크라이나나 뭐 러시아 전쟁, 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다 드론이잖아요. 요즘 과학전입니다. 사람이 가서 총 쏴기보다는 그냥 움직이잖아요. 우리나라도 UAM 어떻게 보면은 드론, 뭐 택시, 뭐 나르는 택시, 뭐 이런 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면요, 제가 이 종목을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딱 이 날짜입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패턴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그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패턴을 볼 때는요, 항상 그냥 가격만 보지 마세요. 가격만 보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묻지마 투자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조금만 관심을 주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을 찾아낼 수 있고 이런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장대 양봉이 여기서 나왔어요. 계속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요.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여기 지금 3일째 대롱대롱 매달린 고가가 거의 종가 고가나 마찬가지입니다. 3일째. 근데 대량 거래가 나왔습니다. 근데 하락을 시키네. 이 하락을 시키는데 붕괴가 안 돼요. 붕괴가. 예? 그러면 의도적으로 물량 턴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을 어떻게 보면은 물량을 다 털게 만들려면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개인들은 예를 들면 5,500원에 최고가에 잡았으면은 4,000원까지 붕괴되면은 손절을 할까 말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물타기는 어렵고 손절하기도 그렇고 그냥 버텨볼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종목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여겨보신다면 앞전에 지지대가 형성된 자리가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 그러면 이쪽 부분을 안 깬다는 겁니다. 붕괴를 안 시키겠다는 의지가 좀 강한 패턴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지받는다는 조건이 깔렸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제시해드렸는데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지금 우상향 4,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한 20% 이상짜리죠. 20% 안 좋은 시장에서도 발진시키잖아요. 그럼 이건 개별주예요. 어떻게 보면 드론 관련주인데 그러면 얘는 아직 시세가 완전히 나왔다고는 볼 수 없어요. 바로 61선 하단 지지력하고 21선이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역배열이에요. 21선이 이제 바로 치고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얘는 21선이 61선 바로 돌파 골든크로스 나면요. 추가적으로 앞전 고가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 종목 눌림 자리가 궁금하다. 이 종목을 좀 어떻게 한번 나도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꼭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장중에는 좀 바쁘거든요. 그러면 여쭤보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우리의 성경희 강사님께서 오늘 콕 집어주신 오늘의 1타 주식은 또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S넷입니다. 통합 클라우드 관리 포털 공동 개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전략을 노란톡방 안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1타 주식 공개가 됐는데 이야기 자세히 한번 짚어주시죠. 예. S넷은 지금 제가 아까 11월 7일 날 뭐가 있다 했죠? 삼성의 거대 AI 네, 박람회를 시행합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스마트싱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스마트싱스는 삼성에서 어떻게 보면 주도입니다. 삼성 주도인데 S넷이 스마트싱스까지 같이 하고 엔비디아 AI하고 관련주예요. 그러면은 이 AI 관련주 되거든요. 그러면은 S넷은 보통 보면 한 번씩 팍 올라가는 발진할 때가 많아요. 최근 2주 전에도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2주 전에도 꼬리로 한번 흔들어 놨어요. 보통 바닥권에서요. 꼬리로 흔들어 놓고 이 기준봉에 이것도 기준봉이거든요. 윗꼬리 달린 기준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얘가 보면 20%짜리입니다. 기준봉이 완성되기 때문에.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서 꼬리가 달린 종목들은요. 이 기준봉의 저가가 붕괴 난자지면 이 앞전 고가까지 거의 갈 확률이 더 커요. 기본입니다. 이건. 그러면 이 종목은 계속해서 흔들죠.
흔들면서 현재 21선 올라탔고 이후에 61선의 물량 흡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직 재료가 노출되지 않았어요. 재료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11월 7일을 겨냥해가지고 매매 전략을 짠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지금 현재 4,500원대죠. 4,500원대인데 적어도 5,250원까지 이 꼬리 잡으로는 한번 몸통으로 뽑는 작업을 한번 걸치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삼성의 스마트 싱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싱스 하면 스마트 홈이에요. 이제 그 생활의 편의죠. 인간의 생활의 편의. 그러면 모든 게 다 엮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밖에서 핸드폰으로 뭐 보일러를 조작하든 간에 뭐 냉장고도 조작하고 세탁기도 다 조작할 수가 있잖아요. TV도 조작하고 이런 게 다 스마트 싱크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 싱크는 삼성에서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 전략이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그 SN 같은 종목군들이 얘 추세 전략을 보시면요. 지금 얘도 엄청나게 그 바닥권에서 기고 있어요. 바닥권에서 긴다는 것은 수령 과정이 길면 길수록 한 번만 좋은 에너지가 생성되면은 가는 상승 파동이 더 강화됩니다. 그럼 이런 종목은 그 금년 초에도 마찬가지로요. 초에 한번 급발진을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급발진했을 때 모양새 한번 보실랍니까?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장대 양봉 꼬리가 없이는 얘는 안 움직이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몸통형 장대 양봉이 생성되는데 유독 SNS는 꼬리 양봉이에요. 꼬리 양봉.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종목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꼬리로 흔들어 놓고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한번 그 고가를 갱신하는 패턴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과거의 성향이에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뭔가를 또 급발진을 한번 하기 위해서 꼬리 변동성을 만들어 놓고 그동안의 대량 거래가 현재 생성됐죠. 여기 보시면 현재 대량 거래가 없던 대량 거래가 여기 지금 6월 달 대량 거래보다 최근 2주의 대량 거래가 이 물량을 다 가지고 갔어요. 이 물량을. 그럼 이 물량을 다 가지고 갔다는 것은 좋은 에너지 어떤 뭐랄까 누수 데이터 뭐 삼성과 스마트 싱크나 엔비디아이 뭐 이런 구조가 또 한번 나타날 겁니다. 재료가 좋습니다. 재료가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한 번에 다시 그 분위기만 타준다고 하면은 5,500원, 6,000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서 좀 좋은 수익 구조를 좀 만들면 괜찮겠다 하고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 JCN 시스템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S넷 한번 같이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전략, 이 아래 노란 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입장하시고 전략까지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동결 이후에 시장은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된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주고 있고요. 오늘의 일타 강의는 5일선 눌림목 매매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전략을 세우실 때 오늘 강의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일타 주식은 S넷이죠. 노란톡방 안에서 구체적인 전략들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